안녕하세요.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언니입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작년 이맘때부터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궁금한 게 많아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7살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라면 이렇게 왠지 모를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유아기관과는 다르게 교육이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안 돌봐줄 것 같고, 아직 아기 같은 우리 아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말 염려가 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주위에 7살 아이를 둔 엄마들을 보니 정말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걱정을 하고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아 언니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은 많이 엄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이에요. 하지만 유치원 선생과 초등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를 하나하나 생활지도뿐만이 아니라 배변 뒤처리, 또 처방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아이 옷 매무새까지 모두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챙겨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배변 후 뒤처리를 하는 방법, 자기 물건을 책가방에 챙기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밥 먹는 법과 같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결을 해야 하는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는 능력 등은 집에서 좀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고 학교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을 아이 혼자 해결하도록만 내버려 두지만은 않아요. 만약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전 일반 감기약은 아이가 이제 혼자서 먹을 수 있게 가르쳤지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이 가방과 학교 사물함에 알레르기 약을 미리 비치해 두었는데요. 선생님께 혹시나 아이가 증상이 좀 보일 경우에는 바로 복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는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게 아이를 대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매우 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한 모습을 보여서 반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또 친구 같은 모습으로 또 그렇지만 때로는 엄하게 반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두 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입학하면 몇 시까지 등교하고 몇 시쯤에 하교하나요? 초등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9시까지 등교를 해요. 한 주에 26시간의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아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일은 5교시, 그리고 이틀은 4교시를 하게 되는데요. 4교시를 하게 되면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그리고 5교시를 하는 날에는 1시 50분에 끝나서 준비하고 나오면 2시 정도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을 듣는 경우에는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1학년이 되면 숙제와 과제 준비물이 많이 있나요? 1학년 때는 아이에게 숙제와 과제는 물론이고요. 준비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 수학 익힘책을 정해진 페이지까지 풀어오기가 숙제의 전부인데요. 보통 2학기가 되면 받아쓰기 시험에서 틀린 것을 공책에 써오기를 한다거나 그림 일기 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숙제나 과제는 아이가 속한 학교나 학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주위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학년 때에는 숙제로 인해서 크게 힘들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1년 동안 준비할 그리고 사용해야 할 그 준비물 목록을 주시는데요. 이 준비물을 챙겨서 사물함에 넣어두면 학기 중에는 따로 챙겨줄 준비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물함에 없는 물건이지만 수업 시간에 사용해야 할 뭐 재료의 대부분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학기 초에 준비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챙겨간 것은 없어요. 네 번째, 맞벌이를 위한 돌봄 교실은 맞벌이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서 돌봄 교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아 언니도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는데요. 돌봄 교실은 대개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그 허용 가능한 그 인원이 넘을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면 뭐 1순위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뭐 이런 1순위자를 우선 선발한 후에 남은 정원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돌봄교실 운영 시간과 어디까지 케어해 주는 건가요?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친 후에 별도로 돌봄교실로 이동을 해서 케어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후 4시 30분에서 50분 정도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0분인데 다른 학교는 4시 50분까지도 봐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돌봄교실도 다양한 활동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음악 줄넘기, 뭐 클레이 공예, 뭐 우쿨렐레와 같은 돌봄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학습지를 풀기와 같은 뭐 학습 활동,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와 같은 미술 활동, 만들기 같은 뭐 조작이나 뭐 조형 활동, 그리고 신체 활동, 놀이 활동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방과 후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이알림이를 통해서 뭐 개설된 강좌와 뭐 수업시간, 방과 후 그 학교 신청 기간 등을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신청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나 이알림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학교 방침에 따라서 선착순이나 혹은 정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 확정이 되는데요. 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약 3개월 단위로 운영이 돼서 수강료도 3개월분을 선납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학교 스쿨 뱅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등록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통장이나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참 편리하죠? 일곱 번째, 핸드폰은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나요? 우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책가방에 무선 인식 단말기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아이의 등하교 시간을 부모 핸드폰으로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심 알림이 서비스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핸드폰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아이와 연락이 좀 힘들어서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위에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학교 후에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난다거나 뭐 아이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뭐 학교 후에도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끼리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밥을 먹을 때 꼭 젓가락을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급식을 하게 되고 젓가락을 사용하게 돼요. 그 급식실에는 포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젓가락질이 너무 미숙하다면 따로 뭐 교정용 젓가락을 싸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숙하지만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유독 젓가락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옷에다 묻혀오고 그래서 엄마가 교정용 젓가락을 싸준다고 했는데 창피하다고 싫대요. 아직도 서툰데도 그래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있나 봐요.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교를 얼마나 자주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학교 행사가 정말 부담이 되죠. 저도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학교라는 것이 더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부르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대표 행사로는 학부모총회, 공개 수업,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 상담, 그리고 체육
체육대회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바자회도 참석을 했는데 요즘엔 참석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또 반드시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부모 중에는 뭐 제 영상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 상담도 전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미리 반 대표님과 상의하셔서 준비할 것만 하면 되고요. 불참한다고 해서 불이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개 수업은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1학년 때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자기 엄마 아빠만 없으면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상처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만은 꼭 연차를 쓰거나 엄마 아빠 두 분 중 한 분은 꼭 참석해 주시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기 같은데 과연 아이가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전 아이를 입학시키고 하교할 때 자기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혼자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는 아이를 보면서 아휴, 친구도 못 사귀고 혼자 종일 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곳곳에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콧물을 보면서 아휴, 하루 종일 코도 안 닦고 뭐 했나. 또 가방 끝에 걸려서 올라간 치맛자락을 보면서 또 한숨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학교가 재미있대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실뜨기 놀이 하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도 너무 좋다고 매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길래 아니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끄럽지 않냐고 하니까 유치원도 26명이고 학교도 26명인데 뭐가 다르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걱정하고 속상해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물론 힘들 거예요. 아이를 믿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믿음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분명 잘 해낼 거예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아 언니가 답변을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맘톡의 쪼만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